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강경 진압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미얀마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이 다섯 개 이제 숫자로 쓰여진 이 항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미얀마 현지에서 19년째 거주하시며 양곤대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계신 부산 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천기홍 특임 교수님 연결해서 미얀마 현지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교수님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가 네. 총격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저희 교민이나 교수님 네. 안전에는 혹시 크게 우려할 만한 일들은 없습니까? 네, 총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명의 희생자가 지금 발생은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교민분들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는 몇 시입니까? 네. 지금 현지 한 8시 10분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2시간 조금 넘게 시차가 나는 거네요. 네네, 2시간 반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또 미얀마 전역에서 총파업 그리고 시민 항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5개의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이 항쟁의 어떤 의미, 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얀마가 과거에 1988년 8월 8일에 가장 큰 이제 항쟁이 있었는데요. 그 항쟁을 88 항쟁이라고 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8년 8월 8일을 기념하는 걸로 해서 이제 숫자가 연결된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첫 희생자가 그 19일 날 첫 희생자가 나왔고 다음 날 또 바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좀 시기적으로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데 2월 22일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2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위가 네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에서 숫자를 이렇게 만든 네. 시민 항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좀 많이 네네. 걱정이 되는 게 이 쿠데타이고 난 다음에 혹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저희가 좀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발생 집계가 또 저희한테 전해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지금 집계되고 있는 사망자, 부상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사망자는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부상자는 사실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구금 체포된 분들 중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된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상자나 사상자는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위 규모가 좀 줄긴 했는데 시위대가 오늘도 역시 지역별로 이 중심지에 모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2일 날이 지금 가장 큰 규모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좀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시위하는 방식이 뭐랄까요? 무언가 물건을 두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2월 1일 이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제 이틀 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매일 저녁에 군부에 항의하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각 가정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일제히 이제 소리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밖에 이제 막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하느라고 지금 문을 다 닫아놓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시위가 진행 중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그 시위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굉장히 소리가 네네. 크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이제 뭐 냄비, 뭐 집에서 두들길 수 있는 통이라든지 뭐 베란다에 있는 쇠라든지 이런 걸 뭐 가동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두드린다고 봐야죠. 근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위도 지금 활발하다고 하던데요. 과거와 네네. 비교해 봤을 때 시위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흔히 이제 여기서 10대, 20대를 Z세대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과거 시위가 실제 이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구호만 외치는 형태였다면은 지금 이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각자 가진 이제 재능을 가지고 뭐 춤을 선보인다거나 또는 뭐 민중가요를 악기로 연주한다거나 또는 뭐 랩으로 소화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익살스러운 복장으로 뭐 공연을 하면서 조금 현재 지금 긴장해 있는 이런 시위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좀 웃음의 여유를 주려고 하는 행동 같고요. 네. 그다음에 SNS에서는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영상을 편집해서 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부가 한때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던데 지금 네.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건 가능합니까? SNS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주부터는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터넷이 완전 차단됐고요. 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이미 차단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사이트도 지금 접속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완전히 지금 차단이 돼서 소통이 불가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얀마 네. 국민들이 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 뭐라고 교수님께서는 분석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와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때 저희들도 이제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느낀 상실감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서는 지난 11월 총선이 있었거든요. 이 총선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문민 정부를 이제 군 과도 정부에서는 부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이제 이를 선출했던 국민들도 그러면 자동으로 부정을 저지른 꼴이 된 거죠.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정의를 위한 선택이 최소한의 선택이 이 총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외면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대의 여러 번의 군부 독재 아래서 정말 오랜 기간 안에서 성취했던 이 민주주의와 자유가 다시 이제 억압의 통치로 바꿔야 한다는 그 허탈감과 공포감이 이 분노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군부에서는 선거를 치를 네. 때 선거가 아예 치러지지 못했던 소수민족이 이제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그거는 선거 네. 부정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네.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수종족, 원래 미얀마가 이제 소수종족들이 많긴 한데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제, 미얀마 국민들과, 소수민족들과의 어떤 역사적인 관련성 때문에,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소수종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부분도 뭐 부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단은 미얀마 국민들은 그것을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미얀마 군부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왜 이렇게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 됐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1988년, 뭐 2007년, 사실 196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반세기 정도 지금 군부의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됐었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뭐 꿈꾸기 싫은 악몽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2015년도에 문민으로 이제 그 민간 정부로 이양이 되면서 그 권력들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6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짧은 시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영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문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문민 정부의 형태를 하면서 아마 군 통수권까지 아마 이제 나중에는 이양을 받기 위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군부가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문민 정부로 이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낀 것 같고요. 네. 그게 이번 쿠데타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뭐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군부가 집권한 게 한 역사가 반세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문민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 강해왔던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2011년도 2008년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군부에서 이제 그 2008년 기초 헌법을 만들어서 문민 정부로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때 만들어진 2008년도의 기초 헌법이 어쩔 수 없이 문민 정부에서 이양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전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전체 의석수의 25%를 군부 야당이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번 쿠데타의 배경이 된 것도 있지만은 비상 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는 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명분 삼아서 다시 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하나 그렇죠. 이번에 그걸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아웅산 네. 수치 국가 고문 이 미얀마 국민들한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이제 국모라고 봐야죠. 이제 아웅산 수지 고문의 아버지께서 아웅산 장군이 1948년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어냈고 안타깝게 그 독립되기 한 해 전에 47년도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부로서의 이제 딸이죠. 국부의 딸이 국모가 다시 88년부터 군부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성취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하면은 수치 고문 여사가 이제 연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돼 있죠. 근데 지금 군부가 그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뭐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미얀마 맞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근대 역사가 아니고요. 한 300년, 40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오래된 역사적 배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 사람들과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힝자라고 칭하죠. 네. 그런 소수 종족들하고의 관계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 앞으로 상황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군부가 좀 뭐랄까 유혈진압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 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주시하고 있지만. 네, 지금은 좀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저께 21일 날도 이제 국영방송, 지상파 국영방송을 통해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네. 이 폭도들이 10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지금 소요 사태에 선동을 해서 참여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를 하지 말고 시위에 참여를 할 경우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총궐기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발표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미얀마 국민들한테
강경 진압을 할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런 약간의 위협도 있었죠. 그래서 혹시 어제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와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유럽연합 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지금 약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되면요, 네. 조금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치킨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현지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네.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천기홍 특임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얼송 들려드리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What about sunrise? What about rain? What abou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we were to gain? What about killing fears? Is there a time? What abou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was yours and mine? Did you ever stop to notice all the